안녕하세요. 오늘 좌담의 사회를 맡은 시인 황인찬입니다. 요즘 번역 플랫폼은 이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해 그 밖의 언어들도 큰 문제 없이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제가 쓰는 시를 비롯해 문학 번역까지 AI가 맡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AI 시대 번역가는 사라지게 될까요? 이야기 함께 나누실 전문가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문학평론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과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어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 번역 서비스 공급 플랫폼 플리토의 이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문학 번역 교육자,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마승혜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앞서 AI 문학 번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 먼저 들어봤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세돌 전 프로가 AI, 즉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을 펼친 지도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 인공지능은 진화를 거듭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2023년에 등장한 챗GPT는 큰 주목을 받고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특히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어떤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일할 때 그런 비즈니스 언어를 번역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AI의 문학작품 번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나오는데 AI가 번역을 하게 된다면 웹툰을 좋아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빠르게 그러면 AI가 번역한 책을 읽어볼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번역을 배우거나 번역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문학번역원에 와서 한국문학 번역을 직접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문맥과 문화 차이를 읽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오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역이 안 되더라도 녹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문장으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번역하기가 힘든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더 잘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AI 번역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문학 번역 관련자들은 조금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속해서 AI 번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과연 AI 시대의 번역가는 사라지게 될까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문학 번역은 어떤 모습으로 인류와 공생하게 될까요? 네, AI 문학 번역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보고 왔습니다. 플리토 이정수 대표님, 이 AI와 문학 번역 공생이 가능할까요? 이 AI의 번역의 현재 상태, 근황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라 그래서 챗 GPT 같은 기술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과거에 했던 기술에서 현대의 기술들이 좀 변화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과거는 저희가 제2외국어를 배웠던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했다면 지금은 마치 인간이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기계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아도 유추를 통해서 자신이 배우지 않은 언어나 단어도 유추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AI 번역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AI 번역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모습들, 무엇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과거에 기술의 도움을 받은 번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번역들, 문서에 사용되는 번역, 뉴스 자료라든지 논문 같은 전문 자료에 사용되는 번역이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문학작품, 또 웹툰, 웹소설 같은 데에서도 인공지능 번역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또 많은 번역가들을 도와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특화 번역이라 그래서 소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개인이라든지 한 기업 혹은 한 영역에 특화된 번역까지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번역의 모습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AI 번역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AI 번역이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 AI 번역 기술,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AI 번역 기술 중에 어떤 부분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뭐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혹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학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AI는 분야에 따라서 발전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승희 교수님, 왜 AI가 특히 문학적인 번역에서 한계가 있는지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그 문학 번역이라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 벗어나서 탈피해서 새로운 문장을 창조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갖고 활용해서 번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준비한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카사블랑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녀 주인공이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장면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말하는 대사가 아주 명대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문장은 Here's looking at you, kid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를 수입할 때 일본어 번역을 중역해서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를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헤어지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그 애절함을 문장 속에 숨겨두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인데 그 애절함이 아주 잘 표현된 명문장이 되었고 원문보다 더 나은 번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학 번역을 할 때 번역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 다단한 인물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또 그 상황을 가장 유효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AI 번역이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문장을 파파고는 이 문장을 여기 너를 보고 있어 얘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그 감정이나 상황 이런 것들은 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역을 한 것이죠. 또 구글 번역을 돌려보면 여기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꼬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역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인물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장인지 그 문장 안에 숨어있는 어떤 엄청난 깊이, 감정, 분위기 이런 거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 번역을 할 때는 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유효한 표현들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장이 지금 영화 카사블랑카의 마지막 대사라는 배경 설명과 그리고 남녀 주인공이 헤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이라는 설명을 챗GPT에 덧붙인 후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보라 라고 명령을 해봤더니 챗GPT에서는 여기 너를 보면서 떠나요 친구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직역에서는 약간 탈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그 내포된 감정과 분위기와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계 번역을 활용해서 숨어있는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한 문장이 수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번역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정수 대표님, 이 AI 번역도 이런 생각과 고민 좀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판단도 인간도 다양한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은 이런 인공지능 번역 기술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은 황순원의 소나기 일부 문장을 주면서 유명한 그 마르셀 프루스트체로 활용해가지고 프랑스어로 번역해줘 라고 지시문을 내린다면은 실제로 보면은
꽤 그럴듯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근데 뭐 자체적으로 보면은 의미 자체가 조금 다른 번역문이 있고 또 톤만 프루스트체가 느껴지게 만드는 또 그런 할루시네이션 효과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결국 AI가 완벽해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가 모인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뭐 문학과 문학 콘텐츠의 영역에서는 결국에는 전문가 또 사람의 터치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대표님께서 언어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AI 번역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가리 교수님, 이 문학적인 차원에서 AI 번역의 한계라고 한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풍부한 체험적 맥락과 감각적인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AI가 아직까지는 그런 정보를 축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이 어색한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대부분 현재로서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소위 이 감각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창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은유라든지 암시라든지 뭐 창안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 언어의 의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AI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번역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그래서 윤리적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 AI의 문학 번역은 자기가 축적하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주 조악한 상태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들마저도 아주 평범하고 아주 고루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큰 거죠. 네, AI 번역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 번역가들이 AI를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 AI 번역가들이 받아들이고 이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이 번역가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인 정보가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들, 사회적으로 정착된 용어들, 혹은 일상 언어의 현재적 활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법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현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모티콘 이런 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AI가 금방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익숙하지 못한 용어를 하더라도 문법 파악을 통해 갖고 정확하게 의미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AI 번역기를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인간은 이제 거기를 더 넘어가야 됩니다만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AI 번역이 갖고 있는 이 방대한 데이터들은 오히려 번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AI 번역에 대해서 세 분의 설명과 의견 잘 들어봤는데요. AI 번역 기술은 분야별로 결국 발전을 계속할 것이고, 다만 문학 분야에서는 미래에도 꼭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AI와 번역가들 어떻게 공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이나 문장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특허나 계약서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적 텍스트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이런 AI 번역을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번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 길이가 좀 길고 또 우리말처럼 이렇게 생략된 요소가 굉장히 많은 텍스트, 그리고 문학작품 텍스트 같은 경우는 AI 번역으로는 아직까지는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의 텍스트는 지금처럼 인간 번역가가 개입하고 인간 번역가가 주도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미슐랭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왜 거기가 맛집이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덮밥이다라고 한다면 그 덮밥을 만드는 밥이 아닌 다른 구성 요소들에 있어서 그 맛집만의 분명히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맛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AI와 번역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저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번역가가 그 맛집에 들어가는 그 덮밥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학 번역에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AI에게 의존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AI에게 먹히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다른 식당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처럼 번거로웠던 그런 밥 짓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AI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그걸 맡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들만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야지 결국에는 AI와 번역가가 아름다운 공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AI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사실을 축적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이거는 번역가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번역가는 새로운 번역을 갖다가 창안하고 어떤 그 낯선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상호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과 그 AI의 끝없는 상호 교류, 상호 협력, 우리가 이제 이걸 흔히 공진화라고 부르잖아요. 공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걷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세 분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번역, 어떻게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안에도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역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범용적인 분야에 있어서 번역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1년, 2년 안에는 좀 특수 분야라든지 개인화 혹은 어떤 영역에 특화된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런 문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AI가 활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번역가가 됐던 아니면 통역가가 됐던 혹은 문학을 어떻게 보면은 전공하는 분이시건 그쪽에 있어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공지능과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같이 서로의 기술을 가지고 공생을 하고 또 기계가 사람을 아주 잘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멋진 조력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AI 번역 현황과 문학 번역의 미래 심포지움에서 사실 정과리 교수님께서 정동 효과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인간의 행동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기계와 미디어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없던 장르의 새로운 번역들이 이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장르의 번역이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기계가 학습하지 못한 그런 장르의 번역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AI 번역의 등장으로 인간이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를 활용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나고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가 이제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은 어떤 그 창조적 단계까지 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가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발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건 자기 파괴까지 감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여태까지 인간만이 해온 일이고 인간은 그런 그 자기 파괴를 갖다가 무릅쓰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AI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인간과 AI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 구분이 안 되는 대신에 인간은 AI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서 자기식으로 인간도 아마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AI도 인간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AI와 인간은 치열한 경쟁이라고 하지 아니라 오히려 그 치열한 경쟁 자체가 협력인 상황으로 끊임없이 접어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AI 시대 문학 번역에 대해 3명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AI와 번역가들의 상호작용이 세계 다양한 작품과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뿐 아니라 한국문학번역원은 심포지엄을 개최해 AI의 번역 그리고 번역가들의 공생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많은 번역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번역과 관련된 최신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문학 번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